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퇴근 후 바로 본가로 온 오빠에게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퇴근했으면 바로 집으로 가야지. 여긴 왜 왔어? 화영이가 엄마 양념게장 좋아하잖아. 혹시 그거 먹으면 입맛이 좀 돌아올까 해서 양념게장 있나 물어보러 왔지. 때마침 어제 양념게장을 하긴 했는데 하영이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잘 먹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지 뭐. 아무래도 충격이 크긴 컸나 봐. 그 큰일을 겪었으니 당연하지. 그나저나 계속 저러고 있어서 어쩐다니. 하영이가 좋아하는 그 매운 떡볶이랑 순대 그런 거라도 좀 사다 주지 그랬어. 이미 사다 줘봤지. 근데 입도 안 되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진짜 입도 안 됐단 말이야? 그냥 하루 종일 힘이 하나도 없이 누워만 있는 것 같아. 우리 먹개비 며느리가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보통 큰일이 아닌 것 같다. 라며 오빠를 따라 엄마 얼굴에도 먹구름이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새언니 이야기를 하자면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반년 만에 다시 임신을 했지만 마음 아픈 일이 또다시 반복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세 번째 임신을 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 임신 소식이 들리자마자 오빠랑 새언니가 본가에 와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하영이 회사 사표 냈어. 사표?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 하영이는 서운하고 그렇지는 않았어?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새언니에게 물었는데요. 아무래도 말일에는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어차피 휴직계 내고 할 생각이었는데 좀 키워두고 일자리 구하던지 해보려고요. 그래도 제 직업이 막 흔한 그런 직종은 아니라 일자리 구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 얼마 전에 경력직이 한 분 채용됐는데 그분도 웬만큼 육아하고 난 뒤 다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큼 키워놓고 다시 일자리 찾아보려고요. 그래? 그럼 그때는 나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힘내렴. 내가 도움이 좀 돼야 하는데 별 도움이 못 돼서 어쩐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한걸요? 특히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양념게장 맛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항상 고맙구나. 암튼 조금만 힘내보자꾸나.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 만들어줄 테니까. 라며 엄마가 주먹까지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온 가족의 응원 속에서 열심히 태교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오빠가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빠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던 엄마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티슈로 눈물을 닦아드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네 새언니가 너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새언니가? 그럼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네 오빠 말로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급히 병원에 갔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모습에 아빠와 저는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태어난 새언니가 입을 꾹 다문 채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은 채 두문불출했습니다. 평소 새언니 성격이 워낙 활달한 편이었기에 가족들 모두 새언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새언니는 먹는 것에 진심이어서 어떤 음식이든 참 맛있게 먹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새언니가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에 가족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에 독감이 걸려서 목이 퉁퉁 붓고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고 고생한다는 말에 엄마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새언니가 쉰 목소리로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어머님께서 끓여주시던 그 콩나물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거기다 밥 말아서 먹으면 한 그릇 그냥 뚝딱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얼른 만들어서 가져다 주마. 어머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새언니가 농담을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가 콩나물국과 반찬을 싸들고
세연이네 집 문 앞에 둔 뒤 세연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오빠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준호야, 내가 지금 니들 집 문 앞에 음식 두고 나왔거든? 근데 하영이가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 잠이 든 모양이야. 내가 계속 전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가 조금 이따 전화해서 말해줘. 어? 엄마가 반찬 가져다 놨다고? 아까 전에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 콩나물고기 먹고 싶다잖니. 그래서 내가 얼른 끓여서 집 문 앞에 갖다 놨어. 근데 얼른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잠만 자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며 엄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는데요. 순간 오빠가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더랍니다. 하영이는 아파서 내내 누워있구만. 넌 지금 웃음이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전화해서 수육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배달시켜줬거든. 뭐? 수육이 먹고 싶다고 했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거 먹은 지 2시간도 안 지났는데 엄마한테 또 콩나물국 먹고 싶다고 한 거잖아. 평소에도 많이 먹는 줄은 알았지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어. 그 최고의 그 음식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진짜 대단하다.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열이 펄펄 나고 의사 말이 목도 많이 부었다고 했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아프면 입맛도 없지 않나? 난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던데. 역시나 먹개비가 많네. 어쩜 그리도 잘 먹는지 참 신기하다니까. 근데 그렇게 열나고 아파서 어떡한다니.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와중에도 음식 잘 먹는 거 보니까 금방 일어날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아프면 서럽기 마련이잖니. 알았어. 걱정하지 마. 라며 전화를 끊었다는데요. 그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새언니는 진짜 특이한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잘 먹는지 신기하다니까. 그렇긴 하지. 입 짧은 나도 새언니랑 같이 식사하면 더 먹게 되더라니까. 지금 독감으로 알아 누웠다는데 그 와중에도 먹을 건 다 먹고 있다잖니. 진짜 대단하다. 목이 많이 부었다면서 어쩜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먹기 대회 나가면 1등 할 거야. 라며 엄마와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먹는 것에 진심이었고 우리 가족은 그런 새언니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먹음직스럽게 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새언니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진기한 쇼를 보듯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새언니를 참 좋아했는데요. 성격이 워낙 수더분하고 둥글둥글하다 보니 엄마와도 참 잘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랬던 새언니가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만 있다는 말에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찾아가 이런저런 음식을 가져다 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예, 난 니들만 행복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꾸나. 그러다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니? 엄마가 최선을 다해 새언니를 위로했지만 새언니 표정은 여전히 진한 어둠만이 가득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감돌고 있던 순간 엄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기분 풀어주려고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선물이요? 그래.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회사 그만두고도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 참에 우리 둘이 여행 다녀오는 건 어떻겠니? 여행을요? 그래. 전에부터 네가 스위스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스위스 여행 다녀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 엄마 입에서 스위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새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 가면 좀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라. 맞아. 시어머니랑 같이 가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그냥 언니 오빠 둘이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도 내가 준호한테 물어봤더니 준호는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낸다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둘이 같이 가려고 했지. 근데 여행 경비는 아빠가 주는 거야? 그럼 네 아빠가 전부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지 뭐야.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어딨겠니. 그래서 내가 같이 간다고 막 큰 소리 쳤지. 순간 엄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새언니 눈치를 봤습니다.
예, 내가 주책이지. 나도 스위스 여행 못 가봐서 내가 잠깐 눈이 돌았지 뭐니. 너 혼자 다녀와도 되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라. 엄마가 쑥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자 새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아버님이 보내주신대요? 그렇다니까.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가 좀 짠돌이니 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안 돼 보여서 아주 큰 맘 먹은 거 아니겠니? 그러게요. 진짜 그러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가게 되면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 그래도 되겠어? 혹시나 너 불편하진 않겠어?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집에서 네 먹성을 대적할 사람은 나밖에 없긴 하지. 그럼 우리 같이 스위스 가서 맛집 순회 한번 할까나? 네, 좋아요. 엄마와 새언니가 어느새 손까지 맞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내내 어둡기만 하던 새언니 얼굴이 그제서야 밝아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엄마가 아빠에게 상황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며느리를 참 잘 본 것 같아. 며느리 기분은 좀 나아진 거야? 그럼 나랑 같이 스위스 여행 간다고 지금 얼마나 신나 있는지 몰라. 당신이랑 같이 가겠다고 한 거야? 당연하지. 나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절대 안 갈 거라고 어찌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몰라. 엄마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제게 윙크를 하며 물었습니다. 딸, 내 말이 맞지? 네 새언니가 무조건 나랑만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 어, 그렇지.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 그냥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서경숙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니. 그렇게 말했지. 꼭 경숙 씨랑 같이 가고 싶다고 강조해서 말하긴 했지. 라는 제 말에 아빠가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나마 여행으로 풀어줘서 다행이네. 그럼 이제는 예전처럼 밥도 잘 먹고 그러겠네. 그렇잖아도 며느리한테 가기 전에 내가 전복죽 써갔는데 그걸 앉은 자리에서 싹싹 긁어먹었잖아. 그만하기 다행인 거지. 아마도 나랑 같이 여행 갈 생각에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과장은 심해졌지만 새언니가 죽을 다 먹었다는 말에 아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산책을 한다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무리 스위스를 가고 싶어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하다고 그래. 네 새언니가 죽 한 그릇 다 비운 건 맞잖아. 내가 볼 땐 엄마랑 새언니 둘이 참 잘 맞는 것 같아. 라며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엄마는 스위스 생각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뒤에 엄마와 새언니가 머리를 맞대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냥 패키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가씨, 패키지는 좀 아니죠. 내내 따라다녀야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사 먹잖아요.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왕 가는 거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와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당연하지. 우린 가서 먹을 거 실컷 먹고 푹 쉬다 올 참이야. 라며 두 사람이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고 새언니가 보내오는 사진을 보니 내내 먹는 사진만 가득했어요. 사진을 보다가 제가 혀를 내둘렀는데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죄다 먹는 사진뿐이야? 먹는 사진이든 말든 네 새언니 기분이 나아져서 다행인 거지. 3번씩이나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하긴 우리도 충격이 컸는데 언니 충격은 어마어마했겠지. 그래도 네 엄마랑 둘이 같이 여행 간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해. 내가 주변에 둘러봐도 네 새언니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더라니까. 라며 아빠가 새언니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새언니 성격이 좋다며 몇 번이나 칭찬을 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도 허구한 날 만나서 음식을 먹으러 다니다 보니 두 사람 다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빠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경 쓰지 않는 듯 해보였지만 결국 몇 달 뒤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동창 모임이 있다며 친구분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얼굴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아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찬수 기억나지? 찬수 씨? 기억나다마다 부부동반으로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그건 왜 묻는 거야? 오늘 모임에 갔더니 찬수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물었더니 찬수 아내가 암에 걸렸다지 뭐야.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찬수 아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몸무게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 뭐? 몸무게가? 그래. 그러더니 암에 걸렸다지 뭐야. 근데 친구들 말이 비만인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몇 달 사이 살이 좀 많이 쪘잖아. 당신 최근에 몸무게 얼마나 늘었어? 나? 글쎄, 최근에는 몸무게 확인 안 해봤는데. 당신 당장 체중계 위에 올라가 봐. 싫어. 좀 찌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어. 안 찌긴 뭘 안 쪄. 내가 보니 최근 들어 얼굴이 빵떡이가 됐구만. 당장 체중계 위에 올라가 봐. 라며 아빠가 엄마를 억지로 체중계 위에 세웠는데요. 엄마 몸무게를 확인하던 아빠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 5kg가 넘게 쪘잖아. 그래? 이상하네. 잘 모르겠던데.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아빠에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당신 오늘부터 당장 다이어트 할 생각해. 지금 체중에서 무조건 7kg 더 뺄 생각해. 뭐? 7kg씩이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울상을 지었지만 아빠도 지지 않고 엄마를 몰아붙였습니다. 찬스 아내 얘기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 이제부터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해. 알았지? 라며 아빠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며 단단히 일렀어요. 아빠의 말에 새언니가 알았다고 흔쾌히 대답을 했다네요. 전화를 끊던 아빠가 엄마에게 말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당신이랑 운동하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 내가 다 말했더니 이제부터는 같이 등산 다니겠다고 했으니까 며느리 따라서 등산 좀 다녀. 나 등산 그런 거 진짜 질색인데 꼭 그래야 하는 거야? 글쎄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 무조건 살 빼라고. 라며 아빠가 엄마를 압박했고 엄마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엄마와 새언니 둘이서 등산을 다닌다며 등산복까지 샀고 나름 열심히 등산을 다니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엄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등산 다니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나 요즘 진짜 열심히 등산하고 있잖아. 정상에 올라갈 때쯤이면 땀을 한 바가지는 흘리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왜 살이 더 찐 것 같지? 당신 체중계 다시 올라가 봐. 지금? 내가 어제 아침에 재봤는데 살이 빠졌더라고. 확실해? 근데 얼굴은 왜 점점 더 빵떡이야? 이게 다 근육이야, 근육. 엄마가 팔을 접었다 폈다 하며 근육이라고 우겨댔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근육일 리가 없기에 아빠가 억지로 체중계 위에 올라가게 했고 역시나 2kg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등산 다녔다며? 당연하지. 진짜 열심히 산에 올랐다니까. 여기 인증샷도 있잖아. 라며 엄마가 아빠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유심히 보던 아빠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등산하고 내려와서 며느리랑 같이 뭐 먹었어? 어? 그게 뭘 먹긴 했는데 별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뭘 먹었냐고. 그게 등산 갈 때마다 메뉴가 다르긴 했는데 막걸리에다 파전이나 닭볶음탕이나 뭐 그런 거 먹었지. 엄마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던 순간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살이 더 쪘지. 예전부터 전설같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말이야.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잘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어야지. 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자꾸만 꼬시잖아. 그래서 먹다 보니까
닭볶음탕에 밥까지 비벼서 먹고 파전에 막걸리도 먹고 그랬지. 와, 이제 보니 둘이서 먹방을 찍으러 다니셨네. 라며 제가 감탄을 하고 있자 아빠가 버럭했습니다. 비만이 건강에 안 좋다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살이 찌긴 했지만 아직 비만은 아니야. 비만이 아니긴 뭐가 비만이 아니야. 조금 있으면 굴러다니게 생겼구만. 도저히 안 되겠어. 앞으로 며느리는 우리 집 출입 금지야. 뭐? 출입 금지? 그건 너무한 거지. 너무하긴 뭘 너무해. 둘이 같이 붙어 다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출입 금지야. 너도 집에서 네 새언니 오면 바로 아빠한테 얘기해. 알겠어? 라는 아빠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새언니는 우리 집에 출입 금지를 당했고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를 몰래 데리고 나오라고 했고 제가 급히 아빠에게 일러 바쳤는데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가 1층으로 뛰어내려갔고 멀리서 아빠 모습을 보고는 새언니가 주랭랑을 쳤다네요. 잠시 후 새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아가씨, 어떻게 아버님께 이럴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언니. 사실은 아빠가 보초 잘 서면 중고차 하나 사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그동안 차가 너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까짓 중고차 한 대랑 의리를 맞바꿨단 말이에요? 그까짓 중고차 한 대라니요. 제 월급으로 차 한 대 사려면 얼마를 모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진짜 배신자네요. 언니도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는 게 편할 거예요.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아가씨 별명은 배신자예요. 새언니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아빠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가 며느리 출입 금지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 근데 며느리가 여기 안 들어왔다니까. 나한테 친구들 만난다고 하고서 또 며느리 만나러 갔지. 글쎄 친구들도 만나고 나서 잠깐 며느리 만났다니까. 뭐? 둘이 또 먹었어. 아빠가 새언니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로 집을 나서는 모습에 제가 급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오빠네 부부 집에 도착을 했고 아빠가 배를 눌렀는데요. 방에 있었던 모양으로 오빠가 조금 늦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어디 갔니? 그 사람? 글쎄, 나도 퇴근해서 와보니까 집에 없던데. 혹시 연락도 없었어? 친구들 만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잘은 모르지. 오빠가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아빠가 방문을 다 열어봤지만 새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제게 지시를 내렸어요. 넌 여기 있다가 새언니 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어? 어? 그럼 나보고 여기서 보초를 서란 말이야? 한두 시간만 있어봐. 곧 놓을 것 같으니까. 나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가면 안 돼? 글쎄 이번 참에 확실히 혼쭐을 내놔야 한다니까. 아빠가 어찌나 힘주어 말을 하던지 자포자기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빠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새언니 때문에 진짜 나만 이게 뭐냐고. 오빠 진짜 새언니 어디 있는지 몰라? 글쎄 난 모른다니까. 너도 얼른 가봐. 아빠 말 못 들었어. 새언니 올 때까지 있다가 연락하라고 하잖아. 근데 언니는 왜 또 엄마를 만나서 이 사달을 만든 거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 그게 네 새언니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오늘은 엄마 다이어트 도와주려고 공원을 1시간 넘게 열심히 걸었다잖아. 그래? 근데 아빠가 왜 화가 난 거야? 근데 공원을 1시간 동안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급격하게 배가 고프더래. 뭐? 그래서 또 뭘 먹었단 말이야? 배가 너무 고파서 공원 근처에 칼국수집에 들어갔다는데 가서 먹다 보니 칼국수에 만두에 맥주에 이것저것 정신없이 먹었다잖아. 그렇게 다 먹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먹은 티를 내려고 껌도 씹고 그랬다는데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 코가 거진 개코 수준이잖아. 그렇지. 예전부터 개코는 속여도 아빠 코는 못 속인다는 말도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 엄마가 술 마신 걸 딱 걸린 거지.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고 말이야.
근데 진짜 네 세연이도 엄마 다이어트 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긴 했거든. 그러게 그냥 간단하게 두부 요리만 먹던지 하지. 뭘 또 맥주까지 마셔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근데 오빠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그 순간 안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만 새언니가 방문을 뛰쳐나와서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뭐야, 언니 집에 있었던 거야? 암튼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사실은 네 새언니가 아버지 찾아온 거 보고 지레 겁먹고 장롱에 숨어 있었어. 뭐? 장롱에? 야, 이건 뭐 코미디도 이거보다는 안 웃길 것 같네.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네 새언니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거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줘. 알았어. 얼마나 놀랐으면 강릉에 숨었겠어. 라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새언니가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진짜 운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 이러지 마세요. 그러게 왜 맥주까지 마셔서 이 사달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간단하게 칼국수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짠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둘 다 이성을 잃고 맥주까지 마신 거 있죠. 그나저나 아버님 엄청 화나셨죠?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언니 이제 진짜로 큰일 났어요. 그냥 맥주만 안 먹었어도 안 걸렸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라며 언니가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은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또다시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새언니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지 뭐니. 이게 뭔데? 엄마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새언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아무래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혼을 해야 가정이 평화로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자 메시지를 읽다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네 새언니가 또 사고 쳤지 뭐니? 뭐? 사고라니? 무슨 사고? 글쎄 나한테 보낼 문자를 네 아빠한테 보냈다지 뭐니? 뭐? 아빠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진짜 고집불통 너무 독단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다지 뭐니? 그걸 아빠한테 그대로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다는데? 네 아빠는 답장을 안 했다는데 아무래도 충격을 받았겠지. 맙소사, 새언니 말처럼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네. 라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에 엄마와 제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인지 평소와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치 폭풍 전야 마냥 아슬아슬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 혼자 본가에 왔는데요. 오빠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사람 임신했어. 임신? 그게 정말이야? 우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조심하고 있어. 오빠 말에 아빠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었고 아빠가 오빠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해. 근데 아직 아버지 화가 안 풀린 것 같다고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 나? 내가 왜? 나 화 하나도 안 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진짜? 그럼 엄마 보고 집사람 음식 좀 챙겨달라고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만든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던데.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임신했을 때 잘 먹어야 하잖니. 엄마가 반색을 하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잊은 모양으로 아빠도 덩달아 대꾸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당장 내일부터 며느리 몸보신 시킬 생각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매. 그리고 우리 둘이 운동도 하면서 그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잘 챙겨줘야 해. 안 써도는 멀리 계시다 보니까 챙기기 어렵잖아. 이 카드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잘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신난 목소리로 카드를 받아들었는데요.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손주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우리 손주 덕분에 다 해결됐잖니. 그러게
복덩이가 맞긴 하네. 아빠도 엄청 좋으신가 봐. 라며 엄마와 한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뒤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새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물며 새언니가 병원에 가는 날이면 엄마가 같이 가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살이 더 쪘는데 아무래도 새언니 입덧 때문에 먹고 싶다는 걸 같이 먹다 보니 살이 더 찌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아빠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조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말에 아빠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조카가 태어났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오빠가 출장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산후조리원을 나온 언니 옆에 엄마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사람의 육아로 인해 하루하루 몰라보게 살이 빠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밤낮이 바뀐 조카 때문에 고생을 했고 잠을 잘 못 자다 보니 살이 저절로 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주말 아빠와 함께 오빠 부부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두 사람 다 얼굴이 왜 이래? 우리 손자가 밤에 잠을 안 자서 우리 둘이 교대를 하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그렇더라고. 세상에나, 그래도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제가 놀라서 외치자 아빠도 걱정이 됐던 모양으로 엄마와 새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보고 있을 테니까 둘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고 들어와. 둘이서 보고 있는다고? 근데 엄청 힘들 텐데. 내가 보니 당신 아들 예전이랑 아주 똑같아. 사람을 보통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둘이 같이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 라며 아빠가 두 사람 등을 떠밀었고 아빠와 제가 잠시 조카를 돌봤는데요. 엄마 말대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조카와 놀아주던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저절로 빠질 거였는데 그때 살을 빼라 마라 할 게 아니었어. 그러게. 근데 엄마랑 새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큰일이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대를 해줘야지. 별 수 있겠어. 라며 아빠가 열심히 조카와 놀아줬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배를 두드리며 들어왔는데요. 제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시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소고기 실컷 먹고 왔어. 아주 맛있네 그래. 라며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와 새언니는 조카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며칠 전 오빠와 새언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둘째가 생겼어요. 뭐? 둘째? 지금 둘째라고 했니? 네, 어머님.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키울 때 한꺼번에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